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분쟁과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입니다. 이 관련 조정 사례를 보면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분쟁입니다. 임대료 증액에 관련된 사례가 있고요. 차임의 보증금 전환과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사례와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는 1년에 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례고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임의 보증금 전환에 관련된 사례도 전세로 있다가 임대인이 내가 월세로 이제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월세의 전환을 거부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기간에 관련된 분쟁도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기간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분쟁에 있어서 임대차 분쟁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을, 여기서 각각이라는 것은 차임도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가 있고 보증금도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올릴 수도 있고 감액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과 동법 제7조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 동법 시행령 제9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임대료 5% 상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 계약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후 임대인,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임대료 조정안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이 조정 절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은 서로의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서로 간에 주변 시세와 자료를 통해서 조정안을 제시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0.5%일 때는 0.5% 더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2.0%인데요.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은 2.5%입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시는 1억에 2.5%면 250만 원이겠죠? 여기서 12개월이니까 11로 나누게 되면 월 20만 8천 원, 20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 2월 19일 현재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에서 많이 오른 상태고요. 은행의 대출 이율도 높아져서 지금 3.5%에서 4.0%가 보통 전세자금 대출 이율입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지금 저렴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 증액에 관련된 사례고요. 우선적으로 조정 요지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대료 5% 증액 청구에 대하여 이 조정이가 주변 시세 등을 조사하여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은 2%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점이 되었을 때 보증금 및 차임을 각각 5%씩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은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를 요구하며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신청인은 임대인이고요. 임대인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각각 5%씩 인상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 허용 기준인 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처럼 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그 보증금 부분은 2년씩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갱신하는 계약들은 이 보증금과 차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피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다른 임대차 계약과 비교할 때 기존 보증금과 차임이 저렴하지 않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이 주변의 임대차 계약을 비교할 자료가 있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이제 주민센터에 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한 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계약갱신 요구 등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3번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고는 하였지만 이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5%의 범위 내에서 증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요. 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 올리거나 내리는 걸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올리는 금액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20분의 1이면 5%죠.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조정 과정에서 임차주택의 주변 시세가 많이 상승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5% 증액을 요구하고 임차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계약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후 월차임은 유지하고 보증금만 증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임차인 쪽에 손을 들어주는 조정안을 제시한 듯 합니다. 이 조정 결과로 결국엔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2.9%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안에 도출하였습니다. 보증금 부분은 어쨌든 퇴고할 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자 부분은 나가게 되겠지만은 또 월차임의 부담은 줄어드는 조정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차임의 보증금 전환과 임대료 증액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이 조정 요지를 먼저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로 있었던 집을 전부 전액 보증금 전환, 그러니까 월세를 보증금으로 다 전환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기존 임대료 조건을 유지하는 조정 요지입니다. 임대인의 5% 증액 청구에 대하여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월세를 각각 5%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와 얘기했듯이 전세로 되어 있는 보증금을 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 월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2019년 1월 1일 임대인과 서울 염창동에 위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9년 1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5일로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 임대료 5%를 인상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료 5% 인상은 동의하지만 여기서 임차인은 또 5% 인상은 동의를 하였네요. 하지만 차임의 보증금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이 보통적으로 이 월차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전부 보증금으로 돌리게 되면 3억 이상의 금액인데 일반인이 특별하게 어떤 여유 자금이 있지 않을 때는 3억이라는 돈을 바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였고요. 이에 임대인은 전세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주택 반환을 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예 임대인이 정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이 집에 거주를 해야 되거나 입주를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입주를 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임대인은 처음에는 어쨌든 입주를 할 의지가 없이 이 보증금으로 월세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올리고자 하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그러면 내가 실입주 할 테니까 본인들은 계약해지고 주택을 반환해서 퇴거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는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도 임대인 부분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신청인은 임대인이고요. 임대인은 이 차임을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후에 5%를 증액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전세로는 변경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의 자녀의 실거주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차인의 퇴거를 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입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고 퇴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자녀가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이 자금 부분을 임대인이 집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조달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 피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은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 중 하나만 5% 인상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3 계약갱신 요구 등의 제2항과 3항인데요. 이 2항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이 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5%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이 2항이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은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입니다. 이 7조 2는 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입니다. 산정률의 제한인데요. 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로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앞에서 잠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을 했을 때는 현재 이제 3.5%가 넘기 때문에 꽤 높은 편이죠.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이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작년에 0.5%였다가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도 2%인데 이것도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2022년 1월 14일 현재 1.25%입니다. 작년에 0.5%에서 지금 많이 올랐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2%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등 경제적 사정 변동이 있음을 알려주어 이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5%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요. 이에 임차인은 2년 더 이 사건 목적물에 거주하게 하고 임대인은 임대료 5%를 인상하고 2년 후 이 사건 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 합의점에 도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 결과는 계약갱신 및 보증금, 월차임을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2020년 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 체결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동되었습니다. 이 안에 행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 낮은 비율을 월세 전환 비율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적으로 3.5% 전세자금 대출 기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14일 현재 1.25%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2%라고 가정했을 때 더하면 3.25%죠. 그럼 은행 대출금리가 3.5%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3.25%면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3.25%를 전환율로 적용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조정 사례 5번째 시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련된 분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